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정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단영 아나운서, 김가람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시장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좋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미증시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갔었는데요. 장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140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TSMC의 실적 발표가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 전체에 훈풍을 불어넣는 그러한 효과가 나온 것인데요. 넷플릭스도 역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이 미 시장을 맞췄는데요. 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도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의 이 자금이 쏠리면서 금 가격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의 현물 가격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온스당 2,691.4달러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은 오늘은 좀 어디에 투자를 할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떤 테마에 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내내 등락을 반복했던 우리장, 설레는 금요일이지만 주식시장의 표정은 조금 어둡습니다. 마치 비 오는 오늘 날씨 같기도 한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어제 반짝 상승 흐름 보였던 반도체주도 하락 흐름 보이면서 SK하이닉스는 18만 닉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영상 콘텐츠주입니다. 바로 넷플릭스 덕분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면서 콘텐츠주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지난 동기 대비 15% 넘게 상승했고요. 또 신규 가입자도 500만 명 이상 유치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52만 명이었는데 4분기 매출은 앞으로 101억 3천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실적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던 넷플릭스의 계략 덕분인데요.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비밀번호 공유 단속이 있었고 또 저렴한 광고 요금제 덕분에 실적이 좋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가격 인상 계획이 있고요. 또 브라질에서는 저렴한 요금제는 폐지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넷플릭스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상승하기도 했네요. 네, 여기에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넷플릭스의 기대작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2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2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연말이라서 바깥에서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 덕분에 실내에서 보내준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내 컨텐츠주들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컨텐츠 미디어 그룹 뉴가 상승 흐름 탔고 또 코퍼스 코리아도 오전 중에 상승 흐름 보였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뉴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히든페이스라고 영화가 11월 20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승헌 씨와 조여정 씨 그리고 박지현 씨 등이 출연할 예정인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업계에서는 솔레어 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메인 투자한 영화다 이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솔레어 파트너스는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는 굉장히 선구안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천만 영화 서울의 봄, 올해 천만 영화 파묘에 잇따라 투자를 하면서 대박을 터뜨린 경험이 있죠. 네, 남다른 선구안을 가진 솔레어 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메인 투자한 작품이라서 관심이 남다른 것 같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역시 좀 잘 나가는 기업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넷플릭스 혹시 구독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구독하진 않고 이제 동생이 하고 있는 걸 같이 쓰고 있는데 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있으신가요? 네,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의 이제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넷플릭스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로나19가 있었던 시절에는 넷플릭스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 좀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 넷플릭스가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 똑똑합니다. 넷플릭스 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걸 금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였죠? 그 광고를 보면 좀 저렴하게 그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초반에는 좀 시장에 이 반발이 있었지만 이것이 다시 구독자를 늘리는데 영향을 주면서 넷플릭스의 주가, 실적 다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람 아나운서는 오늘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주목해봤습니다.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는 내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베트남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과 AI 데이터 센터 등의 수혜를 힘입어서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도 기업 가치 재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 그간 준비해온 히토류 신사업 실적이 본격화되고 해저 케이블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발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해상 풍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동서의 해저 케이블 신사업 착수는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LS 에코 에너지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좀 파란불로 움직였던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19로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르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감염병을 안 겪고 싶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3년 동안 뭐 개인 위생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감염병의 감자만 들어도 조금 민감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거나 혹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진단키트 관련주가 바로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성 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진단키트 관련주가 조금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 랩지노믹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오후 1시 반쯤 봤더니요. 14%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 랩지노믹스는 유전자 검사 전문 업체죠. 엠폭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한 업체인데 엠폭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데요. 2022년 5월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확산하자 WHO가 세계 최고 수준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확산세가 잦아들자 해제를 한 상태고요. 전날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추가로 숨진 50명을 포함해서 올해 아프리카 대륙의 엠폭스 사망 환자는 1,1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랩시노믹스가 미국 IND 최종 인수를 마쳤고 4개의 클리어랩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엠폭스 관련주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 수젠텍과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는 오전장에서 전일 대비 23% 넘게 급등한 상태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휴마시스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VI가 발동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급등했던 하루였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최근에 미국의 IMD의 최종 인수를 마치고 이 4개의 클리어를 랩을 확보했다 이러한 점을 발표한 것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저는 좀 화장품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화장품은 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는 테마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잘 나갔다기보다는 일부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이 K-뷰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이 2021년 3분기에 비해서 이 8.8%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게 된다면 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이 12월 말까지 종합을 해봤을 때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굉장히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호조에 좀 보탬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국제약품을 비롯해서 제닉이라든지 DYD,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에 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다음 테마는 에이직랜드에 주목해봤습니다. 에이직랜드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 TSMC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4%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에이직랜드는 전거래일 대비 16.23% 오른 32,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대만 달러로 3,253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4.2% 급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시장 예상치로 제시한 3천억대만 달러를 뛰어넘는 실적인데요. TSMC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36.5% 특징주로 꼽혔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하나 꼽아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화장품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이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도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 서영 A&T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 기업 SKS 프라이빗 에쿼티가 보유한 국내 화장품 업체 이 B&B 코리아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고 전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혹시 동국제약의 그 센텔리안 크림 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몰라요? 그거 되게 좀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홈쇼핑에서 많이 구매한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국제약이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A를 추진해서 이 뷰티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력을 찾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하면서 역시 또 주목을 받았고요.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서 기능성 화장품 전용 원료를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또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미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국 각지의 맛집, 축제, 전시,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단영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가을을 맞아서 무르익는 축제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벌써 10월의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주말마다 굉장히 곳곳에서 많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도 가을의 꽃은 단풍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화담숲 단풍축제를 들고 왔습니다. 화담숲 단풍축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처음 들어요. 정말요? 저는 SNS에서 보긴 봤어요. 이렇게 가을에 명소해가지고 엄청나게 울긋불긋한 곳에 막 무슨 케이블카 같은 거 지나가는 맞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솔직히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단풍을 구경하는 건데 정말 숲이 울긋불긋하게 예쁘게 물들었는데 모노레일도 타고 또 다양한 활동도 하면서 좀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작년에 가려다가. 그래서 오늘 좀 더 열심히 찾긴 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원래 단풍축제 하면은 뭐 설악산이라든지 내장산이라든지 이렇게 산행 코스가 많은데 이제는 숲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예쁘지만 단풍철에는 더 예쁜 그런 숲인데요. 이제는 핫플레이스가 된 지 오랜데 이제 정말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고 가야지 조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인기가 커졌습니다. 거의 수강 신청이나 또 인기 가수의 티켓팅 예매 수준으로 인기가 절정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지금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예약을 해보려다가 아직은 하지 못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절정인 시간에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그럼 홈페이지 가서 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침 오늘부터도 시작인데요.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단풍축제 기간입니다. 가장 절정으로 예쁠 때는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가 될 수가 있는데 올해 10월 19일 토요일부터 내일부터 11월 10일 일요일 사이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원도 하루에 10,0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약이 필수라서 꼭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모노레일도 유명하고 또 단풍 사이로 지나가는 영상으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그냥 보는 것도 좋은데 모노레일을 타고 가다 보면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죠? 네, 그럼 화담숲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모노레일 타는 거랑 단풍숲 구경 말고도 또 있을까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끝이라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있는 숲이라든지 테마가 있는 숲, 이렇게 이끼, 생물, 분재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야기가 있는 숲은 정원사님과 숲 해설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숲을 거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인당 3만 원인데 대신 입장권과 모노레일 탑승권이 포함된 가격이고 대상은 중학생 이상이고 초등학생 이하 고객은 성인과 동반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하도 물가가 올라서 3만 원 이 가격을 듣고 입장권에다가 모노레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내기가 이제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으면은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즐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테마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개의 테마 중에 분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나만의 반려분재를 만드는 겁니다. 분재 테마와 함께 설명을 듣고 또 이론 교육을 받으면서 계절별 소재를 이용해서 소분재를 만드는 거죠. 네, 이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재료비도 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싼데 인당 6만 원에 입장권과 모노레일 탑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놀러 가다 보면 애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또 기념품을 생각해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다양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기념품이라고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소중한 사람들과 뭐 화담숲 방문하셔서 단풍 구경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하시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이용 시간이라든지 요금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일로 278-1이고요. 요금은 성인 11,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는 7,000원입니다. 모노레일 요금은 조금 따로 내야 하는데요. 한 구간은 성인 5,000원, 어린이 4,000원이고요. 두 구간은 성인 7,000원, 어린이 6,000원입니다. 또 순원 경로도 있는데 성인 9,000원, 어린이 7,000원을 내야 합니다. 구간별로 요금을 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달마다 이용 시간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갈지 아니면 다음 달에 갈지 정하셔서 언제까지 관람하실 수 있다. 그런 관람 시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이 조금 더 긴데 아무래도 11월로 갈수록 해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10월 18일부터 31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11월 1일부터 17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고 18일에서 12월 2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이게 같은 달인데도 시간이 다 달라서 네. 내가 어느 날에 가야겠다 이렇게 정하고 나서도 이 시간 체크를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거의 한 달이 있으면 반 정도는 6시에 끝난다거나 그 다음은 5시에 끝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이제 동계 휴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얼른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모노레일도 네. 진짜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아, 모노레일 한 번도 안 네.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꽤 그래도 탔었던 것 같아요. 저 줄 서는 걸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 근데 예약이니까 이제 줄 서지 않고 예약만 잘 하신다면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도전해서 가람 아나운서도 가서 인증샷을 꼭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인증샷 찍어서 아마 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면 조회수 폭발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혜림 아나운서님은 해보셨을까요? 약간 그런 데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못 해봤는데 이번에 화담숲에 가서 하면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 화담숲 예약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정말 피를 부르는 피켓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실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성공하는 분들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디 갈까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꼭 예약 성공하셔가지고 단풍 축제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찬 정보 소개해준 홍단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다양한 소식 접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돈의 맛 시간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주식 계좌에도 빨간불을 반드시 켜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상황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시장 상황 우리 가람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상승 출발 오늘 이번 진짜 간만에 반가웠는데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하면서 2,600선 꺼졌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하면서 2,58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상승 기대감에 중화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도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61%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2,593.82포인트로 0.5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5% 하락하면서 7,553.22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별 매매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세 보였지만 외국인은 4,797억 원 순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홀로 매수세 보였는데요. 2,481억 원 매수세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만 이제 상승세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전자를 아직도 탈회하지 못했는데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8만 7,300원 하락 마감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 마감했는데요. 100만 원대 넘어서고 있고요. 현대차는 23만 4,500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만 홀로 0.65% 상승하면서 38만 6,500원 상승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리가겐바이오, 클래시스 다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가 하락세를 가팔았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외국인 자금이 중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황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전날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양대 지수 출발을 했었지만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낙폭이 깊어져서요. 오늘 1.55% 하락한 75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00선 무너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이 좋지를 못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내면서 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위치한 종목들도 코스피는 혼조세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장에서 올랐던 테마, 몇몇 테마들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에 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바이오 제약주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위고비가 상륙을 하면서 바이오주가 이번 주 내내 흐름을 좋았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존재감은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체로 파란불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당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오전 고수익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유한양행이었고요. 국내외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도 바이오주에 힘을 더했는데 앞서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를 받은 호재가 매수세가 몰린 상황입니다. 지난 15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올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문제약도 오전에 9% 넘게 상승했는데요. 제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봤더니 7%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이나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주가에 큰 탄력을 줬고 또 우울증 약도 여기에 힘을 더했습니다. 내년부터 20세에서 34세 청년들은 2년마다 정신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특히 명문제약은 우울증 치료제 설트람정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조금 매력을 더한 종목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자들의 이 자금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 제약바이오 좀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쏠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장에 대해서 간단히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전세 사기 이슈, 그리고 최근에 악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에 이 전세 사기 피해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집을 지금 명도를 하고 있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법인들이 다수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 전세 사기로 경매에 나온 주택들이 법인들이 무더기로 사들인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상환할 보증금을 갚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다시 임대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의 빌라왕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9천 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여러 번 유찰되어서 감정가의 10% 이하로 낙찰이 되었다고도 밝혔는데요. 낙찰을 받은 법인들은 대입연재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법인은 감정가 1억 5천만 원인 빌라를
226만 원에 또 다른 법인은 감정가 3억 원짜리 빌라를 905만 원에 낙찰받아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그는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확보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금액만 들어도 이 심각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 1억 5천만 원의 빌라를 226만 원에 사가고 또 감정가 3억 원짜리 빌라를 905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존에 살고 있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의 제일 큰 문제가 허그가 경매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제2의 전세 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허그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예기치 않게 퇴거 요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퇴거 요구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인데 그럼 허그의 보증금 회수 비율은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허그의 보증금 전액 회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5%였던 그 회수 비율이 지난해에는 약 9%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0.2%에 그쳤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김은혜 의원은 허그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과 전세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인들은 특정 로펌을 통해 허그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그는 낙찰자에게 179건의 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 144건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도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경매로 확보한 차익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부의 경매를 통해 받은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그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인수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감정가 1억 원인 피해 주택을 6,780만 원에 낙찰받으면 나머지 차액인 3,220만 원을 피해자의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차액에서 수수료와 관리비 등은 제외가 되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또 이번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정가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감정평가사 협회에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임차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경우 피해자 지위의 취소 철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결정문을 제출하고 지원액은 6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를 2022년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이 돼서 정확히 이번 주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었거든요. 경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한 달이 걸쳐서 또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전에 들었었거든요. 하루빨리 관련된 내용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증시 이야기와 부동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